팀장님과 CP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연습 좀 했어요. 이런 느낌. 조연출한테 야이 야 이렇게 최악이다. 쪽팔리다. 와. 이런 거 나가는 거예요? 방송에? 와, 빡세다. 야. 근데 섭외 과정에서 훈이 형은 초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 냉면 먹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 얘기한 건데. 너도 초밥 얘기하지 그랬어. 형이 생으로 사주셨는데. 형이 얘기한 거야? 그랬구나. 아무튼 그렇다고.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을 10년째 하고 있는 송민우 PD라고 합니다. 3명? 스타팅에 먹물 못 뿌리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아이고 어떡하나. 전 Y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다른 프로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연출하고 있는 김훈 PD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2009년 그냥 파일럿 때부터 해가지고 2009년. 와, 진짜 오래됐다. 그때는 큐브라고 당신이 궁금한 구이 이야기 큐브인가 좀 하긴 그것도 제목이 미세하게 한 두어 번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오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별로 쓰기 적당한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Y가 좋죠. 근데 처음에 저희 파일럿 할 때부터 사실은 막 6화원칙 중에서 뭔가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만 파보자 이런 프로였는데 그 당시에 재밌기도 했고 뭐 보람도 많았었고 그래서 뭐 다시 오게 된 거죠. 되게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었고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째네요. 10년. 지금 또 얘기하니까 너도 오래됐다. 고인물. Y 고인물. 잘 먹겠습니다. 잔 새 거지? 6층 소품실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 아니지? 씻어서. 맛이 별로다 이거. 소주를 좀 탔으면 좋겠네. 난 편집하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 나도 지금 재미가 있을까? 이 족발이랑 이 무알코올 맥주에서 서로 어색해졌어. 저희가 시작할 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거 2개 올리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기성예는 75만, 스타킹은 57만. 유튜브 해야 된다니까요. 좋아요? 알람 설정? 강남역 스타킹 테러는 그 강남역 먹자골목 그 지하철역 인근에서 특정 복장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스타킹에 먹물, 잉크 뭐 이런 류의 이물질을 뿌렸던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서 취재를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항공 스튜어디스 준비하는 친구들 그 강남 학원가 이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꼭 승무원 복장을 해야 되고 살색 계열의 스타킹이어야만 되는 진짜 스치듯 지나가면서 먹물을 테러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범행 수법이 되게 괘씸하고 요즘이야 막 지하철 따라가서 이렇게 막 미행해서 뭘 뿌리고 하는 게 좀 흔한 그런 변태들의 수법이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신박했지. 신박했죠.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뿌린 데서 안 그치고 가져가니까. 근데 그 가져가는 것도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CCTV를 확인했던 그 순간 진짜로 얘가 들어가는구나. 심각하다. 강남은 크고 사람은 많다. 어떻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뉴발란스 보고 한 거 아니야?
뉴발란스? 티셔츠가 CCTV랑 똑같은데 옷이. 그쵸. 일단 옷 복장이 똑같았었고 사람이 많은 그 강남 대로변이고 양쪽에 다 먹자골목이 있고 목격자들이 다 지하철역 주변 뒷골목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못 잡을 것 같다. 근데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자. 다 이렇게 그 무선 이어폰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어요 했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뭐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 제작진 이제 빠져라 이제 잡아야 되니까 카메라 다 빼고 빠져라 하는데 딜을 했죠. 여기에다가 놓고만 있겠다. 그래서 그런 그 빅샷 이게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잠복했어? 네? 잠복 며칠 했어? 다른 강력범죄도 출동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2~3시간씩에서 2~3일 정도. 근데 두 번째 날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날은 되게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두 번째 날에는 수상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눈빛이 딱 바뀌시더라고요. 더 오히려 저 형사님들이 신나서 용의자 특정됐어 막 야, 오구야, 스타킹 떴어. 떴어요? 떴대요? 진짜 온 제작진과 형사들이 다 붙어서 그때 기장님도 막 미행하고. 네, 피디님, 저기 인삼창에 비슷한 놈이 그 가고 건너가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건너고 있어요. 여기 그 CGV 근처예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디에 있다, 일로 간다 해서 그건 진짜 기장님이 따라가가지고 그 화단의 비닐봉지는 기장님이 발견한. 5, 6, 7개. 진짜로 뛰어다니고 진짜로 출동하고 막 그러니까 오디오나 그림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팬티에서 나왔잖아. 팬티에서 그 뒤에 너 변태 새끼야 하는 그 경찰 날 오디오 되게 멋있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앞치마 하시던데. 근데 그거 좀 오글거렸어요. 근데 이렇게 숨겨놓는데 형사님 너무 형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잠복 이런 거 할 때 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앞치마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더니만 원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색하지 않았나요? 그 방송 나만 어색했나? 되게 어색하던데. 앞치마 입고는 뭔가 행동을 했어. 사장님 자리에서 순대볶았나? 떡볶이볶았나? 아무튼 뭐 그걸 잠깐 하셨었고 형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마침 이렇게 츤데레처럼 되게 그 순간만큼 뭔가 발견했을 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요. 모든 현장에서 다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죠. 보통 이장할 때 평소에 이 정도는 해요. 난 이렇게 하면 사실 경찰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경찰관 아저씨들이 좀 안 나서려고 하니까. 근데 저것도 그 서초경찰서 절대 안 뚫리는 데인데 그때 당시에 취재하면서도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 때는 공조를 한번 해보자. 단방의 카트였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냥 가볼게 해서 형사과장실을 찾아갔었는데 저때 당시에 형사과장님이 예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취재 문제로 살짝 얼굴 붉혔던 사이여서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형사님들 붙여주겠다고 잡으라고. 그때는 미안했다며 지원을 물심양면 해주신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증섭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되실 수 있어요. 너 또 어디 딴 데 가 계실 수 있는데 카톡에서 사라지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랑 협조하는 촬영이 쉽지 않지 않나요? 옛날에는 사실은 경찰 24시 뭐 이런 프로도 있었고 범인들을 잡는 것까지 팔로우 해본 적도 있고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사건이든 뭐든 하면 보도 자료를 뿌려버리고 브리핑을 안 하게 되는 그 인터뷰를 안 하게 되는. 시점이었. 서해 출입하는데 계속 막 통제를 당하고
그날도 마찬가지고 막 아니 뭐 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기자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좀 껴줘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가서 과장님실 놓고 해보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뭐 받아주시면 좀 몇 마디 들으면 뭐 그걸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요즘은 중앙 현관에서부터 이미 다 문이 잠겨 있어서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어딜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예 진짜로 이제 취재하기가 힘들죠 경찰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형이 읍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이 많이 진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문제가 분명히 있고 뭐 피해 사실 공표 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를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만큼은 사실 확인 정도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껴줘요. 고시원 개성역 하는 2017년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어느 고시원에서 거주하신 한 여성분이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여러 번 알 수 없는 개성을 지른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취재했던 아이템입니다. 207호 옆방에 묵으며 취재했습니다. 숙식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잠깐 찍고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자취 저기서 진짜로 우리 형아 우리 열흘 넘게 잤어요. 어? 열흘 넘게 잤어요. 열을? 근데 나는 그냥 숙박비도 아낄 겸 잘 됐다. 사실 우리 PD들이 제일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지기 힘든 아이템이 층간소음 아이템이거든요. 그걸 증거를 잡기도 힘들고 증거를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걸 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게 가능했던 거는 그 옆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옆방을 주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난 저 아이템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또 빈도가 좀 많았고 하루에 한 4-5번? 뭐 이 정도는 저런 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내주시니까 뭐 그게 다 맞아떨어져서 사실 가능한 거였지. 각방을 쓰셨나요, 전주? 각방 썼죠. 양쪽 방에서 그 방을 가둬놓고 가운데 놓고. 이쪽에서 소리 나면 저도 이렇게 찍다가 빨리 포타닥 옆방으로 가서 뭐 어느 방에서 더 크게 들리나 봐서 뭐 이쪽에서도 찍고 뭐 막 그런 식으로.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나서 깨서 막 이렇게 찍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현건이 방에 갔는데 주식이 자고 있어가지고 욕했다. 나 그거보다도 그런 에피소드 나 아니, 들은 것 아까 같은데? 저 때 처음으로 조연출한테 야이 꺄 이렇게 왜냐면 문을 딱 여는데 우리 현건이가 복도 끝까지 도망을 가는 거야 안 짚고. 그러니까 그때 경찰도 다 있을 때였는데 나도 확 돌아가지고 야이 꺄 하고 뭐 이렇게 엄청 크게 그랬던 기억이 나. 모두가 있는 데서. 경찰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야이 꺄 이렇게. 너 맞잖아. 선배님하고 한 2번째, 3번째 텀이었는데 그때 선배가 발에대지 말라고 했던 것만 이제 저는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서 뻘리 빠졌는데 선배가 계속 땡겨서 찍으니까 빨리 와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러니까 상황 안에서 막 그러니까 막 경찰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다 도망가고 안 오니까 야 빨리 와 이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 전화 주셔서 미안하다고. 아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라 했는데 이거 오디오 잘 쓰면 되죠? 아 진짜로 나도 그렇게 조연출한테 대놓고 욕한 게 처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걸려갖고 연락했던 것 같아. 야이 꺄 이렇게 취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딱 갔을 때 아저씨가 문을 다 열어봐줬는데 진짜로 저 소리 지르는 분 한 분하고 연세 드신 남자분 한 분 딱 방이 2개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전체가 공실이었거든요.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를 받아야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건데 아저씨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고 같은 건물에 뭐 다른 층 사람은 물론이고 막 옆에 주변 이웃분들까지도 되게 진짜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 상황이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됐죠. 근데 목소리 자체가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너무 섬뜩한 목소리였고 이건 진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좀 약간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좀 이건 뭐지 이런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목소리여서 우리끼리도 이게 도대체 뭔가 되게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래서 막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뭐 각종 언어하는 친구들한테 샘플 보내서 그 나라 말인가 막 확인까지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전부 다 이거 아니라고 자기네 말 아니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외계어다. 이건 뭐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나라 말이 아니라 뭐
그분만의 언어였던 거죠. 보셨을 때 여성분의 상태는 혹시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좀 그냥 옷차림이나 이거는 되게 평범하신데 제가 문틈으로 살짝 나오거나 이럴 때 그 약간 뭐 악에 받쳐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눈매가 거의 뭐 이렇게 위로 치솟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더 오히려 놀랐던 거는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사진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미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있는데 너무 순해 보이고 너무 미인이신 거야. 그래서 진짜 무엇이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좀 안타까웠죠. 한 달 만에 다음 편 방송 2회 제작 예상하셨나요? 저분 떠나는 것도 우리 새벽 4시인가? 뭐 4시부터 계속 기다렸죠. 졸졸졸 쫓아가서 멀리 가시는 뒷모습 찍고 난 이게 진짜로 난 끝일 줄 알았어요. 다시 제보가 왔죠, 저 아저씨가. 그분 돌아오셨다고. 1편의 진짜 마무리대로 이분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진짜 우리나라 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보건소를 통하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하든 어떻게든 처리를 할 텐데 저분이 미국 시민권자고 이래서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족들 통한 강제병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가족들한테 갔을 때 가족들은 우리 이분을 설득하려고 하고 좀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뭐 불과 2, 3일 만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탄은 진짜로 어떻게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 약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스타킹은 한 방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제가 썼습니다. 팀장님과 CP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팀장이 반대했어? 저거 너무 장난스럽다고 좀 다른 이름으로 하자 했지만 내포하고 그냥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풍자 내지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었다면 요즘은 방송 제작에서 제약이 되게 많고 그냥 근데 또 어떨 때는 좀 신경 써서 항상 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댓글 중에 그런 거 봤는데 왜 맨날 최씨로 하냐고 항의하겠다고 자기. 우리 사실은 실제 그 당사자하고 성이 다르게 그리고 이름은 나는 보통 제일 무난하게 아무 이름이나 요즘 Y의 그 나레이션 보면은 나쁜 놈, 파렴치한, 양아치 전부 다 송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 요즘은 작가들이 가명을 짓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송씨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성폭행범 송씨 막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꼭 작가편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자. 적극 해명을 성폭행범 송씨 막 님 마치지 뭐냐고. 그 와중에 제작진은 놀라서 머리에 살짝 끼워준 거 졸기. 졸기 귀여운 스타일이잖아. 귀여운 스타일 아니냐? 귀엽죠? 내가 진짜로 머리가 자고 나면 막 이렇게 되는 스타일인데 사실 빅샤로 내가 이렇게 찍은 건데 이제 머리를 감고 다시 찍어야 되나 연기로 프로그램에서 나를 희생하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귀여운 스타일 아니냐? 귀엽죠? 왜 이렇게 다들 진짜 놀라나요? 본인이 와서 한번 서봤으면 알 텐데 걸쇠를 원래 없는 집인데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걸쇠가 걸린 상태에서 세게 미니까 요만큼밖에 안 열리잖아. 그게 소리가 엄청 큰 거야. 쾅 이렇게 열리고 막 닫을 때도 쾅 닫히고 그러니까 근데 저 소리 때문에 놀란 좀 연습 좀 했어요. 이런 느낌. 자다가도 막 연습하잖아요. 정말 씨. 이 방송을 통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어릴 때 클 때 보면 동네마다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커서 YPD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다 조현병이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벽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환청이고 어떻게 보면 환시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케어를 못 받고 방치가 되니까 정도가 점점 심해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내 자식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다가 사실 뭐 경제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그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어떻게든 병원에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보험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정재훈 원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재훈 원장님이 이 가족 히스토리를 다 아니까 치료비를 의료보험 외에 그걸 다 본인이 부담해 주셨고,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이분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가족 설득이 되니까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 거고, 뭐 여러분들이 다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재훈 원장님을 가끔씩 인터뷰를 가니까 갔을 때마다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 좀 경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듣다가 그래서 좀 호전되셔서 퇴원하셨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뿌듯했죠. 이 방송을 통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모든 그 방울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언젠가는 잡히는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느끼셨으면. 뿌듯하기도 했었고 막 잡았을 때 정말 거기까지 기대는 안 했었는데 아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재물손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 얘가 이걸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데 되게 Y 프로그램 하면서 뿌듯한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 스토킹 처벌법도 진짜 우리가 이만큼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도 되나? 막 싶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입법해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고 막 했을 때 뭐 그게 물론 뭐 Y가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므로 인해서 뭔가 법이 개정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많이 뿌듯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벌은 되게 미비하거나 아직까지도 좀 기준이 모호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피해를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물리적인 뭐 좀 성폭력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그 피해보는 여자분들이 그 불안함이나 그 성적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그거를 좀 너무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재물손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재물손괴가 되게 웃겼던 게 그 스타킹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타킹 7개인가 8개 그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더러웠던 그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지 이제 기분이니까. 금액이 크면 뭐 이게 뭐 구속이나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뭐 스타킹 몇 장 뭐 이게 얼마 되겠어요? 몇만 원, 뭐 만 원, 2만 원 차이 그건데 그러니까 뭐 아주 경미한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출연 소감 한 분씩.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경험이 많지도 않고 좀 그래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Y 유튜브 구독자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 현장에서 노력하고 또 범인 검거하고 뭐 따뜻한 스토리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해주시면은 더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난 진짜 유튜브를 안 보고 안 해서. 저희 거 구독은 하셨죠? 형 했어요? 하지. 검사해보자. 진짜?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